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만 해도 불안불안했었는데요. 오늘은 거래소 중심으로 아주 강한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4.8%, SK하이닉스 3.9% 크게 반등을 했고요. 삼성전자 쪽에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 300만 주 넘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지수가 오늘 한 1.4% 올라줬는데요. 이 두 종목 기여도가 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 특징은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 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으로 1479원입니다. 1479.6이니까요. 방금 보니까 1480원도 찍었다가 79원도 찍었다 이러는데요. 1480원은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마지노선이다.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그 나온 뉴스 중에는 국민연금하고 지금 정부가 한 650억 달러, 95조 정도 외환 스와프 계약을 지금 체결해 가지고 있는데요. 요걸 한 1년 정도 연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 그러면요. 외환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달러를 구입하게 되면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은행을 통해서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환전해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면 시장에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1479원, 1480원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환율만 놓고 보면 시장이 아직도 저변에는 좀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이 지수상으로는 거래수가 1.4% 플러스니까 상당히 좋았는데요.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지표는 아닙니다. 이 거래 대금이라는 건 어쨌든 시장의 활기, 에너지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오늘 12조 7천억입니다. 거래소가. 어제 16조, 그제 15조, 또 그 전날 16조, 20조. 최근에 거래 대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시장의 활기가 한껏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2조 7천억이니까 그렇게 좋은 지표는 아니죠. 코스닥은 반면에 12조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코스닥 쪽은 상당히 매매가 활발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일본 그래프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종합지수 그래프인데요. 얼른 이렇게 보면 약간 쌍봉 비슷하게 그래서 그렇게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요 21선, 요 빨간 선 이렇게 보시면 요 빨간 선이 생명선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심리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하게 되면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오늘 이렇게 부침은 있었지만 여전히 21선을 딱 지켜주고 있습니다. 21선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는 그나마 상당히 좋은 그림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분봉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죠. 분봉으로 보면 어제는 이랬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얻어맞은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이렇게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상당히 올려붙고 끝내줬죠. 그래서 오늘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어제의 분위기를 완전히 좀 상쇄시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달리 오늘 이렇게 많이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이제 후반이 남아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는 좀 벗어난 거 아닌가, 심리도 다소 조금 누그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매매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가장 큰 특징은 어제 그제 외국인들이 한 2조 넘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폭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20억 정도 마이너스니까 이 대거 물량들이 오늘은 좀 주춤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오늘은 기관들이 한 3,700억 정도 매수해 줬어요. 어제 그제는 개인들이 한 3조가량 이렇게 매수해 주면서 바닥권에서 개인들 매수세가 아주 강했는데요. 오늘은 개인들은 한 4천억 정도 팔았던 것에 비해서 기관들이 오늘 한 3,700억 정도 매수해 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주춤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만 조금 팔자를 좀 자제해 주면 최근에 개인들이나 기관들은 자금 사정이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요. 시장은 바로 이렇게 좀
상승 쪽으로 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크게 빠질 수가 없다. 빠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제가 거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개인들 고객 예탁금 보면 82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88조에서 78조까지 한 10조 빠져나갔다가 다시 한 5조가량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으로 보면 연초 대비했을 때 개인들 예탁금이 한 30조가량 늘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금 들어와서 시장에 머물고 있다. 이런 거는 수급 면에서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202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보셔도 이 추세가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돈들이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TF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 그 한국은행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시중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거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ETF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마 그 영향이 크다 그렇게 그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ETF 쪽에 최근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로 봐도 이렇게 눈에 띄죠. 4월 초 대비했을 때 지금 이 펀드 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돈이요. 80조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돈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다. 외국인들이 웬만큼 팔지 않고서는 개인들이나 이렇게 기관들이 주식을 살 여력이 크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 그래프입니다. 다우산업 그래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어제는 마이너스 0.6%이긴 하지만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변함없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나스닥이 플러스 0.23, 최근에 좀 주춤했지만 어제는 살짝 올랐고 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S&P 500 마이너스 0.2%, 그래도 21선 위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특히 반도체 주식들이 대단히 좋지 않았는데요. 어제도 마이너스 0.4%, 그래프 보셔도 그렇게 모양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 오라클 이런 것들이 AI 관련해서 반도체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AI 관련해서 버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프들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아마 그런 영향이 크다. 21선 아래로 살짝 이렇게 굽었습니다. 니케이 오늘 플러스 0.2%, 우리보다는 못하죠. 대만 마이너스 0.04%, 독일 마이너스 0.6%, 프랑스 마이너스 0.2%, 상해 플러스 1.3%. 어제 하락폭이 컸다가 다시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돌려놨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0.8%. 중국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는 좀 못해요. 글로벌 시장보다는 조금 더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에 해외 주요 종목. 지금 시간 외 미국 시장 이렇게 주식들은요, 약간 플러스가 났죠. 빠진 종목도 있지만,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 0.1이니까, 선물도 약간 플러스가 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플은 지금 마이너스 0.2%, 테슬라가 지금 시간 외에서 0.9%인데요. 최근에 테슬라가, 그제 2.7%, 그제 2.7%, 어제 3.0%, 그제 3.5%, 근한 10%가 최근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테스트 들어갔다 그것도 지금 호재가 되고 있지만 테슬라 스페이스X 요게 이제 2026년 하반기쯤에 상장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요. 요게 지금 이제 그 시총을 보통 한 2,200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호재를 테슬라가 지금 안고 주가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주식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엔비디아 모습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AI 이제 거품론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모습이고요. 브로드컴, 오라클, 특히 오라클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좋지 않으면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또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줬는데요. 오늘은 약간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그 흐름을 우리 시장도 그대로 좀 따라가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개별 종목에 앞서서 삼성전자가 항상 우리 시장을 선행해서 움직이고 또 대표성도 가지고 있죠. 이유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사고 들어올 때도 항상 삼성전자를 먼저 사고 팔 때도 삼성전자를 먼저 팔더라. 이제 그런 경험에 의해서 시장이 방향을 조금 가늠하기 어려울 때 삼성전자 추이를 보면 대충 우리가 시장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이렇게 추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외국인들이 한 210만 주, 기관이 한 180만 주 매수 후였습니다. 최근 한 3일간 외국인들이 근한 800만 주가량 팔고 기관도 한 500만 주 넘게 이렇게 매도를 했던 것에 비했을 때 오늘은 다시 삼성전자 쪽에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놓고 봤을 때 요 20일선에서 오늘 아주 양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가 가담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려붙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선행성 성격을 가진다고 봤을 때 우리 종합지수도 이런 패턴이 되지 않을까. 종합지수도 지금 딱 21선에 부딪혀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 양봉이 훨씬 더 길게 이렇게 위로 솟아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은 21선 정도에서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네,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또 오늘 삼성전자 못지않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요새 이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 SK 하이닉스를 사야 되느냐 가지고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애매할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반반 사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카카오를 사야 되느냐, 네이버를 사야 되느냐 했을 때도 제가 똑같은 그런 그 답을 줬던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앞으로 주가 측면에서는 상승 여력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딱 하나만 그 이유를 꼽으라고 그러면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HBM 관련해서 영업이익률이요. 네,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3.9% 올랐으니까요.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다가 오늘 삼성전자하고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사야 되느냐,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 농담 삼아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방송 같은 데 보면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제가 예전에 카카오 네이버 관련해서도 어떤 걸 사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이 왔을 때는 항상 반반이 사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냐 고민이 될 때는 반반이 사놓으면 리스크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물론 두 종목 다 좋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상승 여력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요. SK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HBM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SK 하이닉스가 더 이렇게 성적이 좋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요. 영업이익률이라고 그러면 어떤 기업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한 절반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떨어지는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도 물론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17%니까 굉장히 높은 건데 SK 하이닉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영업이익률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HBM 요 흐름이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진다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 지금 실적이 삼성전자하고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 근데 내년까지는 요 추세가 저는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에 조금 점수를 더 주고 싶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우리 시장에서 어떤 대표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반 정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괜히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한미 반도체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다시 공매도가 570만 주까지, 그러니까 590만 주 갔다가
410만 주까지 대폭 줄었다가 지금 570만 주니까 공매도가 다시 이렇게 대거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지금 신용 들어가신 분들은 잔고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팔 필요는 없다. 조금 더 지켜보자. 반도체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주식들이 가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팔지 말고 좀 견뎌보자. 570만 주 공매도가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매수 쪽으로 환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수급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한 2달간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 사는 게 그래도 제가 보기에 가격 면에서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매도 570만 주는 결국은 다시 사줘야 되는 그 수량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환매수 물량이 대기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보유하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제가 최근 들어서 강조드리는 종목이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주가 이렇게 먼저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35만 원에서 30만 원이니까요. 근한 5만 원 정도, 한 1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선 하이브가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 요 그래프 추세선이 기가 막히게 좋다는 얘기죠. 누군가는 요 추세 바닥에서는 바닥을 이렇게 찍기만 하면 강하게 이렇게 매수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 그래프를 의식하고 좀 들어온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요 추세 바닥에 딱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매력이 있다. 이제 실적면으로 봤을 때 금년 실적이 작년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내년치 그 각종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 내놓은 걸 보면 금년에 한 900억 정도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작년에 한 1,400억이었는데 금년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근데 내년에 그 실적 지금 추정치 보면요.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해 놨어요. 그러면 한 대여섯 배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유는 이제 BTS가 다시 복귀를 한다 이런 건데요. 아마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조정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요 추세 또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좀 들어갈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래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다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 장중에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해서 가지고 가는 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JLK 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자주 언급드리는 소형주인데요. 한 1년 전부터 제가 JLK는 제 개인적으로 요거 좀 종목이 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실적은 형편없습니다. 다만 기술이 아주 뛰어나서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런 기업인데요. 의료용 AI죠. 그러니까 뇌질환 관련해서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보유하면서 그러니까 그 진단하고 판단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정확도도 좀 높아지고 시간도 많이 축소가 되는 이제 그런 그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다. JLK가 지금 적자 구조만 어느 정도 탈피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주가는 상당히 크게 오르지 않겠나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도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영업이익 여전히 마이너스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근 한 50% 올라줬어요. 바닥에서 따졌을 때. 그래서 아마 지금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본전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저 밑에서 사신 분들은 좀 이익이 났겠지만요. JLK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아마 뉴스 대부분 아실 텐데 지금 나온 얘기는요. 한림대 성심병원 이쪽에 AI 구독 서비스 계약 체결을 했다. 근데 이 성심병원이요. 전국에 한 5개 정도 되는데 병실이 한 3,1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상당히 규모가 있다고 보여지죠. 여기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 때문에 혹시 JLK가 이것 때문에 흑자 기조로 전환이 된다고 그러면요. 저는 모르면 몰라도 한 2-3배 정도는 주가가 바로 올라줄 수 있는 재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술이 앞서 있기 때문에 기술주죠. 그래서 앞으로 실적만 좀 좋아진다고 그러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근에 이제 비근한 예가 한스바이오메드라고 그래서 여성들 그 인공 그 가슴 요 관련 기업인데
악재를 맞았다가 최근에 약간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스킨 부스터 최근에 좀 팔린다고 그래서 아직도 적자이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엄청 오른 거 아마 기억하시죠? 그것도 제가 바닥권일 때 가끔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소형주 중에 급등했던 게 SPG, 로봇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SPG나 한스바이오메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형주지만 제가 추천드려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인데요. JLK가 그 중에 가장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인데 지금 역시나 이렇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실적만 흑자로 전환된다고 그러면요. 저는 무조건 한 두세 배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최근에 한림대 성심병원 요 구독 서비스 계약 체결했다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도 요 종목은 판에다 넣어놓고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기술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기는 그렇고요. 좀 지켜보시다가 기회가 되면 조금 이렇게 이런 종목은 많이 사서는 안 되겠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제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어제는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많이 밀리면서 끝났고요. 오늘은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 수급에서 어제 그제 외국인들이 한 2조 넘게 팔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오늘은 또 외국인들 팔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기관이 오늘 한 3천억 정도 매수해 줬다. 기관이나 개인들이 지금 자금이 넉넉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수급이 좋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좀 팔아도 시장이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바로 매수가 이렇게 가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그제 개인들이 한 3조 넘게 매수해 줬습니다. 외국인들 물량 다 받아줬는데 오늘은 또 기관들이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좋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들이 웬만큼 팔아서는 시장이 무너질 염려는 없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도 제가 종목 여러 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종목들 저점에서 매수하셔도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